한국의 서울은 화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웅장한 자연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미국인의 인식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은 말도 안 돼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을 구경하며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기도 하지만 단순히 대학교만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더욱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자 클래식 음악 동호회인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에 가입하여 여러 음악적 지식과 소양을 함께 쌓고 나누기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120명이 넘는 하버드 학부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선후배들의 끈끈한 우정을 통해 정말 배우고 얻는 것이 많은 동아리입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향악단이기도 하죠. 유서 깊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부모님이 정말 기뻐해 주셨는데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에 가입했을 때는 더욱 기뻐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하버드에서는 클래식 동호회가 알짜배기라고도 하셨죠. 사실 클래식이라는 장르 특성상 관심을 갖는 또래들이 적은데 이 나이에 클래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클래식을 들으며 교양 있고 귀하게 자란 경우가 많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동호회에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자제들이나 꽤나 힘 좀 쓰는 권력자의 자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무척 친해졌고 코로나도 완전히 풀렸겠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이곳을 갈지 저곳을 가볼지 정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동호회 장단에서 정말 새로운 의견을 주더라고요. 이왕 갈 거면 다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면서요. 그리고 동호회장은 여행 말고 더욱 특별한 것을 체험해보자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 교육과 여행을 함께하는 런케이션이 유행인데요. 런케이션은 배운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러닝과 휴가인 베케이션을 합친 용어입니다. 특정한 나라를 가서 여행하고 관광하며 노는 것만이 아닌 전통 문화를 배우고 현지의 학생들과 학술 교류를 하며 더욱 심도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캐나다 등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밟거나 일본의 농촌 체험 등이 대표적인 런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런케이션을 갈 나라를 선택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닌 조금 더 심도 있는 여행이라는 것에 끌렸고 그 여행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럽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역사가 유구한 나라들이 많고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뿌리를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런케이션을 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죠. 또한 우리 동호회에는 유럽의 학생들이 많고 영국사 등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EU 등 유럽의 리더십 체제 변화에 관심 있는 친구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인 한국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인인 저의 예상과 다르게 유럽인인 친구들은 굳이 고향이 유럽에 가고 싶지 않았고 평소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저만큼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이죠. 유럽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겠거니 생각했던 것이지. 제가 투표한 종이에도 한국이라는 글씨를 적어두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K-팝은 물론이고 드라마나 영화까지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장 최신의 회차까지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고 한국 영화가 영화관에서 첫 상영된다고 할 때에 얼른 사전 예약을 해서 누구보다 먼저 보죠.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저희 엄마의 한국 사랑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의 가수 동방신기를 워낙 좋아했고 저에게도 그들의 노래나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빠는 저희의 한국 사랑을 그리 달갑지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덕분에 한국의 화장 기술과 화장품을 일찍부터 접했고 한국의 패션을 따라 입으면서 저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게 되었으니 한국이 그 누구보다도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역시나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정말 기뻐하셨고 한국에서 꼭 사와야 할 기념품의 목록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떠나는 결정에 친구들 반응은 전부 제각기 달랐습니다. 저와 동갑 친구인 마이클은 차라리 일본을 가자면서 일본의 관광지를 알려주던데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친구였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이클의 할머니가 일본 출신이라서 일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마이클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도 친구들은 마이클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이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이고 사실상 그들의 얼굴이나 문화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럽이나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는 생소한 나라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일본인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음식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한데 일본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은 종류도 다양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일본의 음식들은 날생선 위주이고 화려하지 않아 보여서 한국이 훨씬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문화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며 문화의 주체가 젊은 층이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이나 좋아할 만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들은 전부 전통 문화가 결합된 형태에서 나타난 것들이고 한국의 전통은 유럽보다도 우수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한 친구가 한국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희에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경복궁이라는 곳인데 600년이 넘는 궁궐이고 뒤에 굉장히 멋진 산까지 있다면서 꼭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유독 자연과 하나 된 건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저조차도 잘 알지 못하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예쁘고 멋져서 꼭 따라 해보고 싶더라고요. 경복궁 외에도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나 전통 방식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동호회 장단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학술을 겸비한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문화체험관과 연계해서 한국 문화체험까지 곁들인 아주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과 부산, 통영, 전주 등을 구경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고 서울 외에도 멋진 도시가 많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했습니다. 특히 통영과 전주를 다녀왔다는 미국인들의 후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또한 통영에서는 굴이 굉장히 유명한데 굴이라는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거든요. 외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굴만 먹고 가도 비행기 값은 뽑는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총 93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과 통영, 전주에 대한 자료들도 미리 찾아보면서 여행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하버드 대학교 말고도 예일 대학교에서도 아카펠라 동호회 소속 학생 21명이 한국에 방문한다고 했고 그들은 서울, 파주, 제주 등을 체험한다고 하던데 파주와 제주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찾아보니 파주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곳인 DMZ 비무장지대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전쟁 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된 곳이라 자연적인 동식물 자원이 엄청나게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국의 육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던데 이번 여행에서 파주와 제주도를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두 번째 수도인 부산을 구경한다는 생각을 하니 특별하다고 느껴졌고 전주와 통영에서 열리는 저희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생각하니 떨리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방문했고 정말 멋진 공항의 모습에 감탄부터 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웅장한 모습에 마치 신세계에 온 것과 같았으니까요. 마이클은 일본의 공항들은 더 많고 한국의 인천공항보다도 더 좋은 공항이 많다며 계속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무도 마이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눈앞에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최첨단 공항이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잘 지어놓으려면 선진 문명의 외계인을 납치해와도 어려울 거라는 농담을 서로 할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을 먼저 구경하면서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분명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크다면 클 대도시이고 최신 빌딩들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훨씬 거대하고 엄청난 규모의 산들이 있더라고요. 한강도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청계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로 한복을 빌려서 입었는데요. 서로의 달라진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색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양과 선이 예뻐서 그대로 입고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한복은 웨딩드레스보다도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친구들끼리 서로의 사진을 대충 찍어도 저희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걸 입으면 경복궁이 무료 입장된다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죠. 마이클은 일본의 기모노도 한복만큼 예쁘다면서 다음에 일본에 오면 꼭 입어보라고 하던데 저는 기모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마이클의 말에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한마디를 하고야 말았죠. 야 마이클, 한국에 왔으면 일본 이야기 좀 그만해줘. 그리고 기모노는 한복보다 안 예뻐. 마이클이 삐진 것 같았지만 솔직히 한복만큼 예쁜 전통 의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의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 미아도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이 문화로는 전부 세계 1등인 것 같아. 한복만 봐도 그래. 지금 이걸 입고 뉴욕 거리를 돌아다녀도 너무 예쁜 옷이라며 다들 뭐냐고 물어볼걸? 사실 한국에서만 입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훌륭했고 미국에서도 한복을 보편화시킨다면 격식 있고 우아한 복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단체로 한복을 입으니 마치 공주와 왕자들이 된 기분이었고 한국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경복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너무 감탄스러워서 미처 카메라를 켤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뒤에 안개 낀 삼봉우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저희 눈앞에 있는 이 웅장한 나무 건물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 속 한 장면을 보여주듯 서 있었으니까요. 그곳이 임금이 근무를 하던 근정전이라고 하던데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 정말 일이 술술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이나 문화가 없어서 헛헛한 면이 있는데 이런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니 K-팝 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등의 예술에서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깊이감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하버드 학생으로서 이런 부분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건물 곳곳에 설치된 한글과 영어로 된 설명문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화장실이 갑자기 너무나 급해졌기 때문인데요. 600년이나 되었다는 이 넓은 궁궐 안에 화장실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난감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복궁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진 무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 눈앞에 떡하니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한국의 여느 공중화장실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 시설이었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화장실은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고, 시설은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냄새 하나 안 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휴지는 물론이고 핸드타월까지 무료로 배치해 두었던데,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호화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아무 화장실이나 가져가서 미국의 집에 설치하고 싶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전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마이클조차도 일본보다 화장실 하나는 잘 해놨다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 투어를 마치게 되었고, 넓어서 힘들었으면서도 무척이나 새롭고 진귀한 경험으로 간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스케줄은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진관사라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계획표를 아무리 보아도 템플스테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회장단이 구두로 설명하던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이라고 하기에 속으로 조금 놀랐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절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기도를 할 때 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조금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스님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영어로 농담도 하며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불교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한국의 불교도 굉장히 발전한 것을 몰랐습니다. 건축물의 모양이 마치 아까 경복궁에서 본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식 불교는 제가 알던 동남아시아의 불교와는 또 다른 멋이 있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미국에서는 스님을 보는 일이 약간 생소한데 한국의 스님들과 함께 절을 구경하기도 했고 밥을 먹기도 했는데 절에서 먹는 밥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고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씹고 있는 반찬에서는 분명히 고기의 맛이 나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저희를 위해서 고기 반찬을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스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콩으로 만든 콩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로 먹지 못하는 영양분을 콩을 통해서 보충하곤 하죠. 저희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겅거리는 식감이 무조건 고기라는 생각만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라고 하면 분명 딱딱하거나 부드럽기 때문이었죠. 그 외에도 한국의 사찰 요리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한국의 산에서 자라는 각종 풀로 만든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모양의 풀마다 맛이 전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신기했고 샐러드와 같은 음식만 먹다가 한국식 채소 반찬을 먹으니 너무 신비롭고 새로웠습니다. 몸에도 건강함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죠. 또한 진관사에서는 수륙제라는 공연을 준비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음악에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곤 했습니다. 흔히 접하던 플루트와 클래식 음악과는 전혀 달랐고 이렇게 독특한 음악에서 나오는 이색적인 선율과 동작을 담아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K-팝 중에서 독특한 리듬과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이 간혹 있던데 아무래도 이런 동양적인 전통을 잘 살린 음악이라 그렇게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은 오래된 전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류가 가능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일회성 문화를 배출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깊이에서 오는 거대한 문화가 바로 K-팝과 한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200년이나 되었고 미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클래식 동호회에 소속된 저희가 한국의 반만년 역사 앞에서는 역사가 깊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의 여행이 감사하게도 한국의 신문기사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신문 방송사의 기자님들을 보내주셔서 인터뷰도 하고 뉴스나 신문기사에도 실리게 된 것인데요. 인터뷰를 한 친구들은 한국의 K-팝 가수들이 실리는 신문과 같은 신문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린다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하버드 대학교에서 런케이션으로 한국을 선택했던 것을 너무 다행이라 여기고 있고
한국에서 정말 뜻 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네요. 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세계의 최고를 경험하는 것이고 아마 그 누구도 영화 같은 한국 여행을 후회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